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금리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이코노미스트, 차트이스트, 경제학자, 주식충, 기업 관련이 되지 않은 곳들이 없죠.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언제부터 우리가 제롬 파월의 주댕이만 보고 살았는지, 코비드 19을 겪고 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알아버렸죠. 세계 경제가 어느새 하나가 되어가고 있구나. 그런데 세계 경제는 원래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고 눈치채지 못했고 착각들을 하고 있었죠. 국내 금융 정책이 아직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굉장히 큰 착각이죠. 어쨌든 세계 경제는 기축 통화국인 미국의 정책 발표가 가장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금리 관련 뉴스는 계속해서 대중들에게 노출이 되지만 저는 항상 그랬죠. 2024년에도 금리를 인하하는 제롬 파월의 정책 결정은 없을 것이다. 주구장창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지금 환율이 장난이 아니죠.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특히 대한민국을 표적으로 찍어서 지금 등에 빨대를 꼽아서 쭉쭉 빨아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롬 파월의 금리 정책, 악마의 미소를 갖고 있는 저 꼰대 아저씨가 전 세계 경제를 걱정할 리 없습니다. 금리 인상에 관한 저의 인사이트는 꾸준히 이야기 드렸지만 결코 제롬 파월은 금리를 쉽게 인하하지 않을 겁니다. 그 근원은 딴 게 없었어요. 저는 2022년에도 그랬고 2023년에도 그랬습니다. 금리를 인하할 것 같이 계속해서 시장에 시그널을 보내죠.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죠. 그리고 그는 금리가 인하되면 기업들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액션들을 간파를 하고 먼저 선빵을 날리고 거기서 돈을 삥 뜯고 그리고 금리를 인하하지 않아 버린다. 정말 자본주의 최고의 적 자본충 제롬 파월, 미연준, 그들의 끊임없는 거의 100여 년 동안 지속된 약탈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들은 항상 대중들이, 시민들이 바쁘길 원합니다. 정치, 금융, 경제 이런 쪽에 관심을 갖길 원하지 않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하루 종일 돈 걱정을 하게 만듭니다. 집 걱정, 돈 걱정, 아이 걱정. 일반 개미들은, 시민들은 걱정거리가 너무나 많죠. 그렇게 그들은 세계 질서를 유지시켜 나갑니다. 금리가 문제겠습니까? 그들이 진정 원하는 건 어쩌면 제롬 파월도 꼭두각시처럼 그들에 의해서 움직일 수도 있겠죠. 금리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 세계 질서가 가장 중요한 이벤트겠죠. 그들에겐 세계 질서가 어려운 겁니까? 누군가는 요트에서 일광욕을 즐기면 누군가는 폐지를 주어야 되는 사람들이 나눠져 있듯 그들이 원하는 건 그런 상하 계층의 세계 질서입니다. 살짝 제가 비아냥거리듯이 이야기를 드렸다면 죄송하고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땐 저도 충분히 개미니까 그렇게 이쁘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제롬 파월은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겁니다. 아직도 미국의 부채는 34조 달러예요. 그 부채가 29조 달러가 될 때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금리로 그들이 뿌려졌던 달러를 쪽쪽 빼먹으려 할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은 전쟁을 빌미로 달러를 프린팅을 하고 있죠. 항상 미국이 독배를 들었을 때 독배를 마시고 해독약으로 사용을 했던 게 전쟁과 통화정책이었다. 그래서 금융의 미래를 이해하려면 금융의 역사를 이해하면 된다. 방금 전에도 살짝 이야기 드렸지만 금융 세력의 바지, 금융 세력들의 꼭두각시 제롬 파월 또한 지금의 상황들에 멀매를 맞고 스트레스를 받아 하겠지만 그들은 제롬 파월을 조종하는 그들은 금융 세력들은 눈 깜짝하지 않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매일 매시간 매분 걱정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고 팩트죠. 그래서 여러분들 호주머니 속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선 미국의 달러를 이해해야 된다. 미국의 금융정책을 이해해야 된다. 그런 말을 제가 여러 번 드렸던 겁니다.
그들이 항상 써왔던 방법, 전쟁과 통화정책. 전쟁은 이미 뿌려졌고 진행이 되고 있고 질질 끌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제롬 파월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라가르드도 이야기했던, 메리 핑크도 빗대어서 애둘러서 이야기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달러. 모든 데이터를 디지털로 진입을 시키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스마트폰 안에 돈을 진입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엄청난 이권, 부가, 돈이 창출이 되겠죠. 돈의 이동, 전의 이동, 부의 이동 이미 시작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금융의 판이 다시 짜여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미국은 그들이 원하는 만큼 굉장히 합법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합리적 타당성을 노출시키면서 그들의 부채를 제로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마크 필립스, XRP는 $10,000로 디자인되었다. 미국이 가져가야 될 부채는 2029년 29조 달러가 턱걸이인데, 지금 2024년 코비드 19로 인해서 미국의 부채는 34조 달러. 5년 후에 일어나야 될 일을 5년 전에 5조 달러의 갭을 가지고 미국이 또 한 번 전 세계를 상대로 공사를 칠 겁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은 쉽게 눈치채기가 힘들겠죠. 그런데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충분히 지금 여러분들이 XRP를 홀드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행위인지 현명하게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매일매일 들으시면 더 빨리 알아챌 수도 있겠죠.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궁지에 몰렸다. 궁지에 몰린 척을 하겠죠. 참 이게 기자들이 말을 잘 써야 되는데 제롬 파월은 항상 위기를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위기는 제롬 파월의 위기가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의 위기겠죠. 그리고 그 위기들을 관망하면서 즐기면서 몇 개 국가 정도, 그 안에 지금 우리나라가 끼어 있어요. 그리고 몇몇 기업 정도는 나락을 보내서 그 기업들, 그 국가들 다시 줍줍을 하겠죠.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저점에 줍줍 하고 싶은 거와 어쩌면 일맥상통한 심리 상태 아닐까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나뉘어지는 순간 인류는 계속 그렇게 극단적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겠죠. 올해 금리 인하 어렵다. 랜즈버그 베넷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 최고 투자 책임자 마이클 랜즈버그는 연준이 올해 중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 분석은 이미 제가 올 초부터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던 내용인데, 참 수많은 곳에서 금리 인하한다고 떠들어댔죠. 설레발을 쳤죠. 그리고 이제 1분기가 지나고 2분기가 시작되니까 조금씩 금리 인하 하지 않을 것 같다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물가 압력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연준은 물가와의 싸움에서 성공하는 듯 보였지만 파월 의장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만간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그 발언 자체가 스스로를 궁지에 몰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몇 번 이야기 드리지만 제롬 파월은 단 한 번도 금리 인하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말하기 좋아하는, 금리가 좀 인하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제롬 파월의 쓸데없는 표정을 보고, 제롬 파월의 쓸데없는 말투를 보고 금리 인하할 것 같다는 사기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노출을 했었죠.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서, 제롬 파월을 까는 데이터가 나온다 해서 제롬 파월이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습니까? 그럴 일은 결코 없습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블랙스완 캐피탈의 공동 창립자이자 저명한 금융 전략가인 이 양반은 XRP 가격에는 상한선이 없다.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500억 달러 시장 규모에서 2028년, 2030년 2조 8천억 달러, 3조 달러 가까이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충분히 XRP는 개떡상을 할 것이다. 얼마까지 가는 걸 예측하기도 힘들다.
그리고 또 뭐 호재들은 계속 줄줄이 엮여있죠. 굴비도 아니고 IPO 기업 공개, 뉴욕 증시 상장, 그리고 뭐 이제 곧 해결이 될 것 같은 SEC와의 법적 분쟁. 어쨌든 이 와중에 제가 뭐 요새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리플이 스테이블코인을 개발하겠다고 공개를 한 이벤트는 참 여러 각도로 보더라도 이해하기 힘들고 충분히 그 내면에는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제롬 파월 할아버지의 개입이 있을 거라 예측을 합니다. BIS도 그렇고 IMF도 그렇고 월드뱅크도 마찬가지고 스위프트도 마찬가지고 유럽 중앙은행, 미연준 모두 다 한 목소리로 스테이블코인 이야기를 하는 듯 보이죠. 기관들과의 파트너십들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하지만 가장 큰 힌트는 단 한 번도 제롬 파월과 나가르드는 XRP를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좋은 호재거리죠. 그들이 XRP의 X, 리플의 리자만 이야기하더라도 난리가 나겠죠, 난리. 어쨌든 XRP 가격은 무한대 책정하기가 힘들다. 블랙스완 캐피탈리스트 공동 창립자 이양반 XRP의 광범위한 채택, 수용 및 활용을 통해 XRP가 점진적으로 유통 중인 모든 돈을 흡수하게 될 것이다. 유동성을 향상시키고 가치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당김 할 것이다란 주장을 했습니다.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뭐합니까? 지금 리플 가격은 어제보다 조금 찔끔 그지같이 눈곱만큼 새똥만큼 올랐습니다. 773원. 자, 새로운 또 한 주 월요일입니다. 원화책을 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은 꼭 필요하신 분들만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는 저를 항상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